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물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음, 우선 전기장을 이해하려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어, 원자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스타트를 하면 되지. 자, 첫 번째, 우선 전자를 발견을 합니다. 전자를 발견을 하는데 톰슨이 그 음극선에서 나오는 어떤 그, 그 음극선에서 나오는 어떤 물질이 어, 전기장을 걸어주거나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휘어진다는 걸 보면서 첫 번째 전자를 발견해요. 그래서 전자를 발견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전자를 발견해 톰슨이 전자를 발견을 하고 이 전자를 발견한 다음에 러더퍼드가 그 뒤에 여기 있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 어, 대부분의 알파 입자는 양이온 그러니까 플러스를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인데요 입자인데 이 입자가 음, 금박을 대부분을 통과하는데 일부가 이렇게 완전히 휘거나 아주 드문 확률로 휘어버리거나 아예 그냥 뒤로 오는 이 현상을 보면서 아, 플러스 전하를 띤 그러니까 양전하를 띤 어떤 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 핵을 발견을 해요. 이 원자 핵은 저기 굉장히 그 원자에서는 작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 보면은 처음에 톰슨이 그 전자를 발견했을 때는 톰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양이온이라는 물자 위에 이렇게 푸딩처럼 건포도처럼 이렇게 전자가 박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러더퍼드가 그렇지 않고 양전하가 한 곳에 모여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여기 있는 알파 이자 산란 실험을 통해서요. 그래서 러더퍼드가 그 주장한 원자 모형은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들이 이렇게 임의의 궤도로 원운동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그 이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확인이 되면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오죠. 보통 이제 보호는 수소 원자를 아주 정확하게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오게 됩니다. 얘는 특정한 궤도를 원운동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전하다 간의 관계를 한번 알아봅시다. 이게 이제 쿨롱의 법칙이라는 건데 전기력이라는 거야. 예를 들면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으면 이 두 개의 전하는 서로 끌어당겨요. 이렇게 끌어당깁니다.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렇게 끌어당길 때 요 힘을 예를 들면 요 플러스 전하는 플러스 Q라는 전하의 크기를 가지고 마이너스 전하 마이너스 Q라는 전하의 크기를 가지면 요 두 개 끌어당기는 힘은 마치 만율력처럼 F는 두 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R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리고 곱에 두 전하량의 두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례 상수를 K라 하고요. 이를 쿨롱 상수라고 하죠. 얘를 쿨롱 상수로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뭐냐면은 두 개의 전하 사이의 힘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요. 그다음에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한다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같은 전하라면 둘을 밀어내겠죠. 이렇게 청력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다른 전하는 끌어당기고 같은 전하는 밀어낸다. 그러니까 인력과 출력이 나오고 그 힘은 쿨롱 법칙에서 F는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 비례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전하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전하를 띤 두 물체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거죠.
전하와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 그러면 러더퍼드의 원자 모양은 어떤 식이냐면은 원자 핵이 그 가운데 있는 원자의 가운데 있는 원자 핵이 전자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여기는 플러스고 전자는 마이너스니까요. 여기에 끌어당기는 쿨롱 힘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우리가 태양 주위를 지구나 화성이 이렇게 동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가 서로 만유인력, 인력에 의해서 끌리듯이 러더포드 모형에서는 이 전기력으로 원자 핵이 전자를 이렇게 묶어두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는 설명이 더 이상 안 되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온 배경을 얘기를 하는데요. 러더퍼드가 이렇게 설명한 원자 모형은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 나온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아마 그 다른 과학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이게 그 수소나 뭐 네온 같은 어떤 기체에는 이렇게 우리가 그 특정한 그 파장대의 빛만 나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수은, 네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속으로 나올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그 연속 스펙트럼이 아니라 이렇게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걸 알게 되죠. 요거는 사실은 뭐 1학년 때도 좀 배웠었죠. 그죠? 그래서 특정 기체는 특정한 파장대의 빛만을 이렇게 내보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무용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궤도를 이렇게 뺑뺑 도는 경우는 사실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얘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특정 불규칙적인, 그러니까 연속이라는 거는 뭐 거의 모든 파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연속이 아니라 이렇게 저기 그 수소 같은 경우는 특정 파장대만 이렇게 발광이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이제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호의 원자 모형이 나옵니다. 보호는 특정한 그 원자 핵을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그러니까 아무 궤도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 궤도에서만 운동을 한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럼 보호가 이 수소나 수온, 네온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어떤 특정 원자에는 특정한 파장대만 나오는 이런 선 스펙트럼을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도는 전자들은 특정한 궤도만,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특정한 궤도에서만 원동을 하게 되고, 이 특정한 궤도의 에너지는 이렇게 특정한 궤도만 돈다는 것을 이제 양자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자화라는 게 뭐냐면은 숫자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모든 그 경우가 아니라 특정한 궤도만 있기 때문에 양자화라는 게 정수화라 있다고 보면 돼요. 정수화. 그래서 단위로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양자. 사실 그 보호의 원자 모형을 통해서 양자 역학이 사실은 탄생을 해요. 그래서 보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이런 식으로 전자에 있는 것을 이렇게 정수 n이라고 하면은 n 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용자 핵이 돌 수 있는 궤도의 에너지 레벨이 원자에서 첫 번째 궤도를 n 이퀄 1, 2, 3, 4, 5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고, 요 양자화되어 있는 각 궤도의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궤도가 이렇게 있으면 다시 설명하면은 이렇게 원자 핵을 주위 도는 전자의 궤도는 양자화되어 있고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매겨져 있고, 이 양자화된 에너지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정의 된다라고 이제 판단한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얘가 이 n은, 그러니까 n번째 양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양자의 제곱분의 13.6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이너스 13, n이 1이니까 마이너스 13.6이고요. 두 번째는
2니까 이게 4죠. 4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3.4가 되고요. 3은 이제 n이 제곱이고 9니까요. 9로 나누면 1.51이 되고요. 4로 나누면 4의 제곱은 16이죠. 16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0.85.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균등하게 분배된 게 아니라 이렇게 궤도에 따라서 에너지 차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n이,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n이 작을수록, 즉 n이 1일 때가 가장 낮은 에너지예요. 마이너스는 원래 값이 클수록 더 작은 거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양자수가 커질수록 1, 2, 3, 4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예요. 에너지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걸 표현해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떻게 얘가 설명이 되냐면, 물론 이 이유는 잘 모르죠. 이유는 설명 되냐면은 이제 네, 그림과 같이 이 선 스펙트럼 설명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렇게 양자화되어 있다. 그리고 에너지는 이런 차이를 가진다.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를 하게 되면, 이 전자가, 여기 돌고 있는 전자가 흡수를 하게 되면 이놈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더 높은 에너지 레벨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양자가 하나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면.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면, 근데 이렇게 흡수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면 에너지 잃었기 때문에 더 낮은 에너지 레벨로, 그 에너지 레벨인 양자수 낮은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제 에너지가 방출되고, 그러니까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것처럼 에너지가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다른 이제 원자 궤도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방출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관계를 이용하면은 지금 여기 있는 요 그림과 같은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요 모양과 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라이먼, 발머, 파생 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전에 뭐 이걸 라발파 이렇게 외웠는데, 우선 n 이퀄 1, 그러니까 n 이퀄 5나 4나 3이나 2에서 n 이퀄 1로 떨어지면 그게 이제 라이먼 계열이고, 요놈들은 이렇게 라이먼 계열이고, 요놈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다음에 발머, 그러니까 이걸 이제 보통 자외선이라 그럽니다. 자외선. 그리고 발머 계열은 가시광선이에요. 얘는 n 이퀄 2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n 이퀄 2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n 이퀄 라이먼 계열들은 n 이퀄 1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n 이퀄 1로 떨어지는 거고, 발머 계열은 n 이퀄 2 궤도 레벨로 떨어지는 거, 그다음에 3 계열로 되는 거는 적외선이라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즉 무슨 얘기냐면, 어떤 원자가 갖고 있는 요 양자 궤도만큼의 얘가 에너지를 바깥으로 흡수하거나 또는 방출할 수 있다게 되는 거죠. 즉 이런 식의 가시광선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소 같은 경우는 가장 파장이 짧은 거는 이게 라이먼 계열인 자외선, 그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이제 특정 그 원자마다 다른 이제 그 궤도를 가질 테니까요. 그 궤도에 맞춰서 에너지들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 보호의 이 모델은 수소 원자의 이 선 스펙트럼을 거의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실험 결과하고 일치되는 계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대로 돼 있구나라고 이제 알게 된 거죠. 원자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보호의 모델처럼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특정한 궤도를 원동하게 만들어져 있구나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 러더퍼드의 그 모형이 문제점들이 사실 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고등학교 과정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방금 쿨롱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쿨롱의 법칙을 배웠는데, 여기에 보면은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렇게. 이때 이 방향의 표시는요,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플러스 같은 경우는 양상방으로 이렇게 원래 이제 그 자기의 힘을 이렇게 발산할 텐데 그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화살표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갑니다. 마이너스로 화살표를 이동해줘요. 요게 그럼 요게 이제 전기력선이랑 요 하나의 선이 전기력선이라고 그래요. 전기력선. 무슨 의미냐? 왜 이렇게 표시하냐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우리가 전기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전기장의 색이라든가 이제 앞으로 전기장의 색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 그 양전압 플러스 그 기본 전압 그 1인 그러니까 크기가 1인 양전하를 놓았을 때 그 양전하가 받는 힘을 전기장의 세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네, 전기장의 세기. 그래서 이놈이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인데 이 여기 있을 때가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 두 개의 위치를 잘 보면은 여기 있을 때가 지금 내가 이렇게 덤성하게 그렸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촘촘하겠죠. 이렇게. 즉, 이 선의 밀도가 높을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커요. 이 선들에. 근데 이게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 선들이 이 간격이 더 멀어지겠죠. 즉 밀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밀도가 바로 전기장의 세기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고요. 우리가 전기장의 세기는 항상 플러스 전하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는 거. 아마 문제에 따라서는 이런 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물어봤으면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영상으로 제가 진행을 할게요.